야야, 이 소문 들었나? 뭔 소문? 이래 야는 행동도 느린 게 아주 소문도 제일로 넣는구만. 이 뭔 소문이 났나? 혹시 사람들이 내 이바구시라드나? 아이고 니 뭐에 찔리는 게 있나 보구만. 니가 뭐 찔리는 게 있어? 야, 니랑 나랑 몇 년직이나 30년을 봤는데 그 나를 모르나? 야, 근데 그 소문이나 부터 말해봐봐. 소문이 뭔데? 맞다. 야, 응. 그 소문이 뭐나 하면은 진짜로? 진짜로 훌러다. 흘러다. 야, 그 양반이 어째 그랬지? 내 말이 어디 보자. 어우, 야, 숭하다, 숭해. 니 아쉽나? 조금 있다가 시간여행 강원에서 다 복해준단다. 진짜로? 진짜로. 어저께 밤에도 나가자고 그저께 밤엔 구경 가고 무상용체로 상성거선에 벌받아 달라나 족남매화로다 어야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판소리 12마당 중에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7마당 중에 하나인 강릉을 배경으로 하는 강릉 매화 타령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 함께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시간여행 강원의 멘토, 강원대학교 김풍기 교수십니다. 고전문학 전문가 강원대학교 엄태웅 교수님, 시간여행 강원의 수다꾼, 호주 출신 한국인 가톨릭 관동대학교 최다미 강사님, 한송이 매화를 닮은 아나운서, MBC 강원 영동 김서영 아나운서도 함께합니다. 그러고 보니 진짜 매화를 닮은. 매화꽃 말씀하시는 거죠? 동의 안 하십니까? 네, 오늘 조용하네요. 네. 예. 자, 김서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키워드를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어떻게 갑자기. 괜찮았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았어요. 아우,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왜 갑자기 또 창피해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의 주제는요. 들으셨으니까 딱 네. 아셨겠다시피 바로 판소리입니다. 판소리. 그런데 판소리 하면 뭐 춘향가, 적벽가 뭐 등등 굉장히 네. 많이 있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전라도나 충청도 지역에 좀 많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에도 판소리가 있다고 하니까 좀 놀랐어요. 우리 지역 판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 강릉을 배경으로 한 그러니까 제목과 그 가사가 전하는 이제 그런 작품이 있는데 이게 강릉 쪽에서 연행이 됐는지 어떤지는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릉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강릉에서 온전히 일어난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 작품들이 있죠. 뭐 예. 강릉 매화타령이라든지 뭐 이런 작품이 있긴 합니다. 아하. 사실 저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판소리의 어떤 유파, 분류, 개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서편제, 동편제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그 전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1940년에 정노식 선생의 조선 창극사라는 책에서 그러니까 이제 근대적인 학문 방식으로 그때 분류가 된 것이고요. 아마 그때는 20세기 초반의 판소리 상황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셨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이전 시기의 판소리 향유 문화에 대해서는 사실 정리를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 판소리의 기원설을 이야기할 때 보통 서사무가로부터 비롯됐다. 네. 서사무가 기원설이 굉장히 유력하기 때문에 이 그 동해안의 이 군문화, 발달된 군문화 이런 것을 미루어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강릉 지역의 판소리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
약간 사심을 보태서 존재했으면 했었으면 좋았겠다. 뭐 이런 마음까지 보태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뭐 거의 대세는 실제로 구현이 됐던 판소리다. 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궁금하실 겁니다. 강릉 매화 타령 그 내용이 어떤지 잠시 저희가 준비한 드라마를 통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 초 강릉에 새로운 부사가 임명됐다. 헌데 그를 따라 내려온 책방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골불견. 그래, 여기가 바로 강릉 땅이로구나.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겠구만. 불견아, 너도 나를 도와 부지런히 거들어야 한다. 알겠느냐? 야, 이놈아! 이거 났구만 났어. 어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 해롱해롱하고 있는 게냐? 그 강릉 땅에 유명한 기생이 하나 있다 하던데요. 어허, 그거 참 소문이 바람보다 빠르구나. 말도 마라. 그 세상에 어떤 남자를 붙여놔도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하니 너는 관심도 갖지 말거라. 말이 그러지 마시고 그 데려다가 한 번만 보시지요. 예? 나리 한 번만 나리 그거 참. 골생원의 청을 거절 못한 강릉부사. 결국 매화를 불러 술판을 벌였으니 전생의 뭉겐가. 그 튕기지 말고 좀 이리 좀 와보거라. 자자. 아이, 왜 이러십니까? 그러지 말고 요 손 한번 잡아보자. 자. 응? 취하셨으면 일어서시지요. 당차구나. 좋다 좋아. 헤어나질 못하겠네. 네 와야. 어찌 이리 분수를 모르고 경고망도 한단 말이요? 어허. 이봐. 내가 말이다. 저 한양 사는 골불견이다. 골불견. 너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골불견? 정말로 꼴불견이로구만. 당차. 매력 있어. 헤어나지 못하겠네. 남자 인생 길어야 60. 나 전국 팔도강산 유람하면서 여자란 여자는 다 만나는 게 내 꿈이란 말이다. 그중에 강릉에 사는 네가 최고로구나. 최고. 아, 나 생긴 것도 별로고 말하는 것도 느끼한데 뭐지? 불량식품처럼 자꾸 끌리는 이 기분은? 어허, 일났네 일났어. 얼마 안 있으면 서울 본가로 돌아가 과거를 봐야 했던 골생원. 허나 과거는 나 몰라라. 그저 매화 치마폭에 쌓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 큰일이구만. 밤이 되면 술이나 마시고 해가 떠도 매화 품속이니 이 안이 좋지 아니한가. 아이, 어찌 이리 정신을 못 차리시오. 자연의 섭리가 음과 양의 조화를 못 이루면 병이 나는 것이란 말이다. 결국 시간은 흘러 과거 시험장에 나타난 골생원. 비록 외모는 볼품없었어도 문필 하나는 뛰어났던 그였으나 여색에 빠져 시험 답안지에 매화를 그리워하는 내용의 시를 써놓고는 보기 좋게 낙방하고 말았으니 더 정신머리 없는 양반이로세. 뭐라고 쓰냐? 어? 얼씨구, 저 양반 어떡하냐 진짜. 꽃 꾸리고 있네. 꽃 꾸리고 있어. 지금 뭐 내용을 잠깐 우리가 느껴봤습니다만 강릉 매화 타령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주시죠. 이 강릉 매화 타령이 한동안 제목만 전하다가 네. 그러니까 내용이 되게 궁금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1993년에 이제 처음 이게 이제 학계에 소개가 됐고요. 네. 그리고 2002년경에
이제 또 다른 이본이 하나 이제 발견돼서 지금 현재 2개가 이제 있는데 예. 다행히 그 결말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게 하나 있고 한쪽은 결말이 있어서 2개를 합치면 이제 예. 이야기가 이제 완성돼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전모를 좀 알 수가 있는데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강릉 부사가 이제 도임할 때 거기 이제 책방으로 따라 내려온 골생원이라는 사람이 골생원. 주인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이 골씨고 이름이 불견입니다. 그래서 예, 이름이 꼴불견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보통 이제 골생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골생원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이제 작고 좀 여러 가지 장애도 이제 있는 모습이고 이래서 이제 강릉 부사가 이제 강릉의 명기였던 매화라고 하는 명기가 있어요. 이 친구를 이제 너 잘 모셔라 이러고 이제 붙여준 거죠. 근데 너무 이제 이 매화한테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막 좋아서 이제 잘 지내던 차에 서울에서 골생원한테 나는 과거 시험 때가 됐으니까 과거 시험 보러 오라고. 그 자기는 떨어지기 싫은데 과거 시험은 뭐 보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 과거 시험에 떨어졌어요. 뭐 여자 생각하다가 매화 생각하다가 공부가 안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정작 그 과거 시험에는 관심이 없고 이제 내려갈 때 야 내가 매화한테 뭘 선물로 해주지 뭐 이러면서 시장을 막 돌아다니면서 선물도 고르고 이러다가 뭐 그 7푼 남은 그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바늘쌈지 하나 사가지고 사실 기생한테 바늘쌈지가 이게 적절한 선물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거 사가지고 이제 막 내려왔는데 막상 내려와 보니까 이 매화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뭐 하늘이 뭐 무너지는 것 같겠죠. 그래서 막 그 어떻게 그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게 강릉 부사가 이제 골생원을 놀려주려고 이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무덤이 어디냐 그랬더니 뭐 그 대관령 내려오다가 그 길 옆에서 보지 않았냐 뭐 이래가지고 그 앞에 가서 뭐 통곡도 하고 뭐 이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매화의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며칠 잘 놉니다. 놀다가 이제 그 매화 귀신이 야 이제 그 같이 갑시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 귀신 나는 귀신이고 당신도 나랑 가면 안 보이니까 그 괜히 옷 입고 있으면 옷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람들한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옷 다 벗어라. 그래가지고 훌렁 벗고 경포대 놀러 가서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제 거기 강릉 부사하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잔치하고 있는데 그 잔치하는 자리에서 그 안 보이니까 우리 음식도 먹고 그러자고 이러면서 춤도 추고 뭐 음식 막 먹고 이러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강릉 부사가 이게 담배 피우다가 지지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이게 내가 쏘갔네 뭐 그랬다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잠시 푹 빠져들었네요. 그 너무 짓궂으신 거 아니에요? 장난이 심하신 것 같은데. 아주 그 에피소드도 꽤 들어가 있고요. 그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재미도 재미지만 이 강릉 매화 타령이 아주 좀 이렇게 야시시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혹시 좀 전에 그 옷을 홀딱 벗고 경포대에 가는 뭐 그런 장면을 얘기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자꾸 창피해집니다. 제가 듣고 싶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네. 근데 공영 방송에서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걸까요? 전체 선후배 관계를 정리해보자. 좀 적나라한 장면들이 많이 있고 수위가 높은 편인데요. 그 일단 아까 그 골생원의 그 이름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매화도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지조나 절개의 상징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갈수록 이게 이제 기생이나 혹은 그 어떤 좀 색적 욕망과 관련된 인물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으로 그 용도가 조금씩 변하는데 강릉 매화 타령도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아까 과거 시험 보러 갔을 때 그 다른 거 안 쓰고 그 매화를 그리워하는 이 내용을 시로 써서 시험을 냈던 거 뭐 답안지에 쉽게 말하면 자기 여자친구 이름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뭐 원하시는 건 이 정도가 아닐 것 같아요. 네. 더 구체적인 건데 거의 후금에 가까운 네, 내용일 수 더 이상 있겠네요. 말을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것 것들. 40금. 예, 사실 예. 아니 근데 이 정도면 당시에 만약에 이게 진짜 가창이 됐고 네. 구현이 됐다면 그러게요. 듣는 분들은 그냥 뭐 이게 완창이 몇 시간 걸릴지 몰라도 푹 빠져 들으셨겠는데 재밌게. 그렇죠. 그리고 그 골생원의 어떤 그런 욕망이 그 사실은 사랑의 감정이라기보다 육체를 탐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귀신으로 네. 위장해서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도 기꺼이 또 아. 하룻밤을 예, 예. 지내는 하여튼 예, 그 어떤 육체적인 것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강렬했던 인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원본을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김서영 아나운서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들고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지금 고민하고 관심법을 있었는데. 좀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보다는 이제 많이 발견된 지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93년, 그렇죠. 한 2000년. 20여 년 예. 되는 거죠. 네. 한동안 이제 묻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 그 전에 내용을 알기 전에도 기록은 돼 있었던 거잖아요. 예. 어떤 식으로 이렇게 노출이 돼 있었나요, 기록상? 그러니까 대개는 그 자료들이 보통 19세기 네. 그러니까 조선 후기 중에서도 가장 뒤시기였고요. 한 6개 정도의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학규라는 인물의 그 낙하생고 이게 이제 19세기 초에 나온 건데 거기서도 이 작품명이 언급이 네. 되어 있고 그리고 조제삼의 송남 잡지라든가 그다음에 신재호의 오섬가 정현석의 교방 제보라는 자료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 신재효나 정현석 자료에서는 이 골생원의 이런 음탕한 모습을 좀 비판적으로 예. 또 윤리적으로 이렇게 좀 접근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정노식의 조선 창극사 거기서 이제 판소리 12마당의 하나로 네. 이 강릉 매화 타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9세기에는 전반적으로 이 강릉 매화 타령이 상당히 회자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소리계 소설이 있잖아요. 이게 뭐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지금 그러면 강릉 매화 타령도 이거 좀 비슷한 내용의 소설이 따로 있나요? 어떤가요? 두 개의 판본, 강릉 매화 타령으로 현존하고 있는 두 개의 판본이 창본일지, 네. 그러니까 연희본일지, 혹은 판소리계 소설일지 사실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유추할 수 있듯이 사실 이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판소리는 공연을 염두에 둔 대본, 예. 성격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판소리계 소설은 독본이다, 네. 그러니까 독서물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다만 전통시대의 독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묵독이 아니라 네. 이제 낭독이기 때문에 판소리계 소설이라 하더라도 일종의 구현 행위가 병행되는 네. 그런 독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 둘은 차이도 있지만 분명히 그 이제 원문을 보다 보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공연 행위에서 쓰이는 내용이다라는 게 보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슷한 점도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 그 강릉 매화 타령하고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비슷한 형태의 소설이 있습니다. 네. 이제 판소리계 소설은 아니고 소설이 있는데 그런 부류를 학계에서 이제 애정 세태 소설 혹은 그냥 세태 소설이라고 해서 부르는데요. 그 예. 이제 종옥전이나 오유란전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또 종옥전은 공교롭게 또 원주, 우리 강원도 원주가 배경이어서 그 원주 목사의 조카를 이제 서울에 있는 조카를 그 불러가지고 비슷한 이제 그 예. 테스트를 하는 거죠. 얘가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예. 내용이고 오유란전은 이제 친구지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또 마찬가지로 남성의 어떤 그런 그 진심을 한번 확인해보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어서 강릉 매화 타령의 소재가 여러 장르에 걸쳐서 두루 활용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강릉 매화 타령은 당연히 이제 배경이 강릉이 됩니다. 그러면 강릉의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저희 제작진이 지금 그 얘기 속의 현장을 한번 더듬어 보고 왔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강릉 매화 타령의 배경 장소를 찾아 나선 제작진. 그런데 여긴 어디죠? 강릉 관할을 찾아가는 거 아니었나요?
자, 여기 아늑하게 이 돌담이 둘러져 있는 여기가 구산 선황당입니다. 우리가 선황당, 성황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곳은 강릉 단오제가 있을 때 대관령 국사 성황각에서 범일 국사를 모시고 내려오면서 첫 번째 맞닥뜨리는 마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이곳은 강릉의 사람들이 대관령을 넘어서 서쪽으로 갈 때 처음 맞이하는 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강릉의 대문인 셈인데요. 횃불을 들고 국사 성황신을 맞이하던 곳이며 먼 길 떠나는 사람도 여기서 배웅을 했죠. 그런데 강릉 매화타령과는 무슨 상관일까요? 매화타령과 관련해서는 이 구산 성황당과 이 구산 지역이 아마 골 선생이 처음부터 놀림을 당하는 그런 시작의 장소가 아니었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누가 이런 곳에 묘를 썼냐며 험담을 하고 다시 찾아와 통곡을 하는 장소. 강릉 입구에 만들었다는 기생 매화의 가묘가 바로 이곳에 있었을 겁니다. 이제 강릉 도심으로 가볼까요? 이곳이 바로 강릉 대도호부 관악. 강릉 매화타령의 주 배경이 되는 장소죠. 자, 지금 이곳은 강릉 대도호부 관악입니다. 조선시대 수령들이 업무를 보고 또 수령과 수령의 그 가솔들이 숙식을 했던 그런 공간으로 나누어집니다. 강릉 부사의 책방으로 내려온 골생원. 이곳에서 기생 매화를 만나 인연을 맺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낙방한 그를 위해 위로잔치를 벌이는 곳도 이곳이죠. 이 강릉 매화타령에서 관아에서 연희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객사의 앞마당에서 그런 화려한 연희들이 베풀어져서 이 강릉 부사가 친구인 골 선생을 아마 환영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관동팔경의 으뜸으로 꼽히는 너무나도 유명한 관광지 경포대. 강릉 매화타령에선 경포호수의 아름다운 경관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 정자에서 큰 잔치를 벌였다고 하죠. 주로 경포대는 뭐 개인이 이렇게 자유스럽게 관람도 할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되게 관에서 중요한 그 행사들을 치를 때 경포대를 많이 활용했다고 봅니다. 골생원은 이곳에서 부사에게 속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발가벗은 자신을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어디 도망칠 곳조차 없었을 겁니다. 이 매화타령에서도 경포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홍장고사와 이 매화타령의 이야기가 거의 흡사합니다. 물론 시대적으로는 그 매화타령이 홍장의 고사보다 시기적으로 늦지만 이 매화타령에서 이야기 나오는 내용들로 보면 역시 여기 와서 그 부사가 골 선생에게 그 놀림을 하기 위해서 연희를 이 경포대에 와서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포대 인근의 홍장암은 박신의 전설이 서려 있는 곳. 어쩌면 강릉의 소리꾼은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매화타령을 들려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강릉 매화타령은 내용이 이게 우리가 이미 들었던 내용하고 또 비슷한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제 고려 말 조선 초쯤을 배경으로 하는 박신과 기생 홍장의 이야기. 강릉에서는 이제 뭐 홍장설화라고도 하고 이게 결국은 그걸 그럼 박신설화를 근원으로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상당히 근원으로 했다 이렇게 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렇게 좀 예. 유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강릉은 이제 서사 전공자 입장에서 보면 네. 자료가 굉장히 풍부하고 그래서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박신 일화도 이 서거정의 동인시와에 수록이 되어 있는 자료인데 거기도 보면 이 박신이 강원도의 관직을 맡게 돼서 내려와가지고 강릉 기생 홍장하고 이거는 사랑을 나눕니다. 골생원 같은 그런 욕망이 아니라 진짜 서로가 사랑해서 사랑하는 진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다시 다른 부임지로 돌아가야 했고 그래서 돌아간 뒤에
이 박신의 그 측근인 그 강릉 부윤 조운흘이라는 사람이 이제 박신에게 일종의 뭐 가벼운 골탕을 먹인 거죠. 그래서 이제 홍장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뒤에 이 박신을 강릉 경포대로 불러내서 또 한편으로는 홍장을 몰래 그 준비를 시켜가지고 아주 극적인 재회를 연출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그 슬퍼하는 그 박신을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해서 둘이 다시 만나게 해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사실 똑같진 않잖아요, 박신 일화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강릉 매화 타령의 바탕이 되는 다른 설화들은 혹시 없나요? 이게 이제 그 19세기 기록을 이제 아까 엄 교수님께서 뭐 이제 여러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중에 한 자료를 보면 그 당시 19세기 사람들은 이 강릉 매화 타령을 배비장전하고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배비장전도 보면은 그 제주기생하고 사이에서 뭐 이렇게 뭐 좋아하고 뭐 이러다가 그 이 치아를 빼는 얘기 아닙니까? 뭐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그런 식의 말하자면 그 속고 속이는 이야기 또 장난으로 친구를 골탕 먹이는 이야기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마 19세기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거하고 뭐 비슷한 이야기를 들면 기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혹기위귀라는 제목으로 그 그러니까 기생한테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귀신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착각해가지고 이제 그 속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마 이런 유형의 이야기가 지역마다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강릉 지역이 아무래도 그 아주 풍류적인 곳이고 또 그 경치도 좋고 사람들이 사실 다른 지역 사람들은 강릉 한번 놀러 와보는 게 뭐 그 당시에는 꿈이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판소리가 성행했던 뭐 18세기, 19세기 요때의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 보면 그 당시에 이 남성을 이른바 회절시키는 그러니까 그 절개를 이제 한번 시험해 보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유흥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더 열려져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런 그 대중적 관심을 많이 받았던 이야기들이 강릉 매화 타령의 어떤 그 이야기의 축을 이렇게 중심을 이루면서 판소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강릉 매화 타령의 얘기가 점점 더 궁금해지실 텐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저희가 준비한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셔서 매화 타령을 한번 즐겨보시죠. 시험이 끝나자마자 강릉으로 달려온 골생원. 매화야! 매화야 어디 있느냐? 네가 보고 싶어서 과거고 뭐고 다 때려치고 이 불견이가 왔다. 매화야! 아이고, 불견이. 예, 부사 어르신. 아이고, 불견이 자네 아직 소식 못 들었는가? 무슨 소식 말씀이십니까? 아이고, 이 말을 어찌해야 할꼬. 매화가 아이고, 우리 불쌍한 매화가.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바빠 죽겠습니다. 매화야! 갔네. 갔어. 어딜요? 장애요? 골로 갔네. 예? 죽었다고요? 아이고, 매화야. 난 어찌 살라고 너 먼저 이리 갔느냐. 네가 보고 싶어 내 눈이 진부를 지경인데 나는 어찌 살라고. 아이고, 매화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슬피 울던 골생원. 꿈에서도 매화를 잊지 못하는데 울지 마셔요. 눈물을 거두셔요. 이건 우리 매화 목소리인데? 매화야! 지옥에! 저
때문에 슬퍼하는 그리 때문에 저승 향하는 발길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고운 내눈으로 한 번도 보니 이렇게 귀신이 모습 당신 앞에 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응? 내 옷 어디 갔어, 내 옷? 저승길 외롭지 않게 저와 함께 가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내가 죽은 게냐? 이제 저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저랑 국내왕생 하셔야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강릉부사를 찾아간 골생원. 아이고 불교다. 내 그래도 너를 아꼈는데 이렇게 가고 마는구나. 어이 부사 양반, 어이 부사 양반, 나 진짜 안 보이나 보네 이거. 내가 그동안 당신 책방 노릇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아유 그냥 이거를 죽여 살려 아주 그냥. 아유 내가 참아야지. 죽었으니 내가 참는다 아주. 에휴 진짜. 뭐야 이거 봐! 나 죽은 거 아니야? 내가 보여? 그럼 나 산 거야? 나 산 거야? 나 앨범 다 보고 있는 거야? 아이고 나한테 왜 이래? 아유 진짜. 여색에 빠져 정신 못 차리는 골생원을 골리기 위해 강릉부사와 기생 매화가 짜고 만든 상황이었으니 과도하게 여색에 집착하면 패가망신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이야기였다. 이렇게 살짝 느껴만 봐도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다라는 건 바로 느낄 수가 있는데 엄 교수님이 생각하실 땐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미있으면 끝까지 유지가 돼야지 왜 실전된 거라고 보십니까? 아쉬우신 것 같습니다. 궁금합니다. 지적인 욕구 차원에서 오늘 여러 번 땀이 나네요. 여러 번 땀이 나요. 이제 그간 연구했던 성과들을 살펴보면 뭐 비슷한 내용의 판소리나 소설 작품이 많아서 그 중에서 좀 밀린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골개미 쪽을 중시하다 보니까 비장함이라든가 혹은 판소리의 주제 의식을 좀 담아내지 못하지 않았냐, 종합적 예술로서의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지 않았냐 이런 의견인데 저는 또 뭐 한편으로는 그런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사실은 그 공연이라는 것은 글쎄요, 일단 재미가 대중들의 관심, 일반 백성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재미가 필요했고 그렇다면 강릉매화 타령만큼 매력적인 작품이 없었을 그렇겠죠. 거다. 더구나 이렇게 좀 야한 내용을 공연으로 했을 때 오히려 더 실감이 날 수 있는데 그걸 왜 굳이 이렇게 그냥 그것이 왜 굳이 소멸이 되었을까? 저는 좀 다른 데서 이유를 찾고 싶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19세기에 보면 판소리가 이제 전성기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전성기가 한편으로는 또 판소리의 다양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뭐냐면 이제 양반들, 그러니까 상층 계급에서 심지어 이제 궁궐에서도 판소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판소리의 어떤 소재적 다양성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이른바 저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싶은 거 그리고 격에 어울리는 것들만 자꾸 애창들고 그럼 전승자들도 이제 그쪽을 자꾸 연습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체검열. 그래서 이제 자체검열. 그 강릉매화 타령에서도 보면은 뭐 달랑새라든가 환쟁이 같은 이제 보조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네들이 양반 계층을 이렇게 조롱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게
결코 마음에 들지 않았을 그렇겠죠. 거다. 그 아무래도. 당시 주된 훈들. 그런 얘기를 양반과 심지어 고관 대작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영화 왕의 남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19세기의 이제 예술이 우리가 뭐 광대를 중심으로 한 예술, 또는 뭐 물을 기생이나 또는 풍류방을 중심으로 한 예술 층위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 층위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즐기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 양반층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똑같은 판소리라도 네, 그렇겠죠. 지금은 우리가 뭐 판소리 뭐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춘향가 사랑가가 좋아요. 뭐 아까 멋있게 불러주셨습니다만 네, 이리 오너라 업고노자 뭐 이런 거 이제 저는 춘향가가 좋아요. 뭐 그러지만 19세기의 양반 남성들은 뭘 좋아했냐면 그 적벽가 같은 걸 좋아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우조로 불리고 아주 그 남성 통성을 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층위가 좀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그 강릉 매화 타령 같은 경우는 정말 야하거든요. 이게 뭐 19금을 넘어서 거의 40금 가까운 이 음악이면 사람들이 모여서 한 잔 마시고 확장하게 막 떠들면서 뭐 즐겁게 부르기는 좋은데 좀 점잖은 양반들이 앉아가지고 듣기는 민망한 노래일 수 있거든요. 그 정도요? 예, 그럼요. 굉장히 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이 이제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 들어서면 이제 조금씩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실전 판소리 중에 제일 많이 알려진 게 병강세 타령입니다. 이게 이제 영화로 만들어진 것도 변광소에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그 실전 판소리 중에 이제 지금 증언을 보면은 1920년대까지 불렸다는 기록 증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야한 노래지만 이제 서서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 들어서 아마 그런 과정에서 그러네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남아 있는 병강세 타령보다 훨씬 더 수위가 높은 게 강릉매화 타령이에요. 그러니까 더 일찍 없어졌으니까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속으로 좋아하면서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척해야 하는 입장 아닌가요? 근데 안 좋아하는 척 하기도 했겠지만 실제로 또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았을 겁니다. 그거는 뭐 이제 그런 어떤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그 정도 야해요? 상당히 깊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네요. 아니 뭐 불쾌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즐겁게 야한. 그럼 원본을 구하면 김서영 아나운서 먼저 읽은 다음에 최대미 교수님 꼭 빌려드릴게요. 주세요. 그리고 또 이게 그렇게까지 야한데 불쾌하지 않다는 것도 굉장히 이 작품의 수준이 높다라고 제가 감히 평가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불쾌하지 않은 그 야함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냐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흥겨운 분위기가 나요. 그러니까 창본을 읽어봐도, 그러니까 원본을 읽어만 봐도 이게 정말 흥겨운 자리에서 이게 불렸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시대의 환경의 변화 속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라져버린 강릉 매화 타령. 그래도 우리는 이게 지금 사라진 게 지금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또 그렇죠. 진심으로 갖고 있고. 설명해 주시는 게 귀에 아주 쏙쏙 들어왔어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이렇게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강릉 매화 타령의 주제는 뭘까요? 역시 그 공부를 잘한 김소영 아나운서는 또 주제 파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제 파악을 아주 진단 다르기, 주제 파악이 국어 시간의 기본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강릉 매화 타령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강릉 매화 타령 그 창본에 보면 그 지금 남아 있는 기록에 보면 맨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음탕함을 경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요? 예. 뜻밖이죠. 이게 계속 야한 얘기를 다 해놓고 맨 마지막에 딱 한 줄입니다. 어와 세상 사람들아 골생원으로 볼지라도 주색탐을 부디 마소. 한 줄만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들도 야한 얘기 해놓고 민망하니까 끝에 가서 야 이런 거 하지 마 이러는데 사실 하라고 그래놓고 하지 말라고 마지막에 한 줄 한다고 이건 표면적인 주제라는 거죠. 표면적인 주제고 어떻게 보면은 그 속에서 이런 어떤 그 주색탐을 하는 사람들이 다 양반 계층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반층에 대한 어떤 신랄한 비판. 그러니까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다 보면서 그래 양반들이 요새 저렇게 살아 이러면서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말하자면 그 이면적 주제가 또 있었던 것이죠. 이게 좀 듣고 보니
또 그런 전 지금 좀 의외의 충격을 좀 맞아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럼 끝에 살짝 그렇게 돌려 꺾어주면서 오히려 뭐 이중적인 어떤 의미도 좀 갖게 되고. 그 김혜연의 뱀이다 같은 경우, 김세영 아나운서 잘 부르는 그거 있잖아요. 뱀이다. 바로 저 노래인데, 저 노래가 사실은 저게 뭐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이다 하지만 끝에를 안 들어서 그렇지 끝에 가면은 맞아요. 그러지 말라 그러거든요. 맞아요. 바로 지금 그러니까 이 오해를 하신다고. 뱀 먹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노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주색을 밝히다가는 예. 우리 골생원처럼 이렇게 알몸으로 경포대를 활보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교훈을 살짝 예. 주는 듯 하면서 그러네요. 양반들이 이래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과도한 그 상대방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정신적 사랑이 배제된 그러니까 자기 욕망만을 이렇게 그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런 관계 맺음에 대한 어떤 경고 아하. 이런 것도 이 작품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여행 강원의 이제 마지막 코너 역사가정 역사스토리 if인데요. 오늘은 좀 이렇게 시간을 열어보겠습니다. 타임머신을 다 태워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감사합니다. 네, 무료입니다. 네, 무료. 자, 그리고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고품질의 스마트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걸 들고 뭐 어느 시대로 가도 좋아요. 그리고 어느 현장을 가도 좋고 딱 한 편을 그 현장에 가서 촬영을 해 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시대 어느 곳 또는 어느 그 작품을 한번 이렇게 구현하는 걸 찍어보고 싶은가 합니다. 고려 가요도 원래는 그럼요. 가요였던 거죠? 부르는 노래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저는 고려 가요를 담아오고 싶어요. 예. 일단 뭐 예전에 공부할 때 고려 가요 너무 어려워서 힘들었던 점들도 참 많았던 네, 아픈 네, 기억도 네. 있고요. 무엇보다 뭐 21세기 대한민국에 이 샤이니의 링딩동이 있다면 링딩동 링딩동 띠리리리리 이런 곡이 있다면 고려가요 기억나시잖아요. 얄리얄리 얄라성 예, 얄라리 얄라 예, 예. 뭐 워징지가 뭐 태평성대 뭐 이런 것들. 공부 열심히 아니 하셨는데. 이걸 멜로디를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노래로 불렀을까? 네, 그 멜로디가 궁금하신 너무 거구나. 궁금해요. 저도 예. 그러니까 얄리얄리 얄라쇼 얄라리 얄라 네네. 저렇게 불렀을 것 같은데. 그럴까요? 제가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 정말 김세영 아나운서 오늘 정말 대단한 활약. 실제로 꼭 좀 담아 오시면 네. 예 좋겠네요. 아, 좀 기대가 됩니다. 최다미 교수께서는 어디로? 저는 그 궁전 안에 있는 공연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그 반소리는 그냥 제 생각에는 임금님들이 그에 관심 많았을 것 같은데 예. 그냥 초대해서 궁전 내에서 그 연주하지 않았을까? 아하, 그 영화 아닌가요? 왕의 남자처럼 그런 일 그런 많았을 식으로 텐데 불러서. 그런 네. 거를 그 한번 찍고 싶어요. 네.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 반응 그거 찍고 싶어요 정말. 근데 그 사람마다 그 지금, 표정 있잖아요. 듣다 보니까 아무리 배짱이 큰 명창이라도 왕 앞에서 그러니까 안 떨릴까요? 떨릴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이 명창이어도 잘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그 궁금해요. 자, 엄태웅 교수님은 또 네. 궁금합니다. 어떤 답이 나오실지. 저는 그 17세기로 가서 그 허균 선생을 예. 만나서 그 홍길동전을 뭘로 어떻게 쓰셨을지 그걸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제 최초의 한글 소설을 홍길동전이라고 배우기는 하지만 허균 선생이 직접 썼을 그 홍길동전은 남아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아, 역시 또 이렇게 또 학자다운 또. 저도 갑자기 또 궁금해지네요. 아, 그 허균 선생, 그리고 찍으실 때 음성도 같이 좀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강릉말을 쓰셨을지가 전 지금도 궁금하거든요. 저도 궁금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그렇게 하셨을지, 아니면 어디서 왔는가, 뭐 이렇게 집이 하셨을지. 네. 강릉말을 너무 잘 집이 쓰죠. 어디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역시 같은 학자이신 김풍기 교수께서는. 부담됩니다. 예. 저는 사실 그러니까 고전 문학 하는 사람들은 아마 엄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타임머신이 있다면 좀 곤란해집니다. 네, 왜요? 왜냐하면 평소에 거짓말했던 게 다 탄로나기 때문에
예, 없어야 됩니다. 네. 학자로서의 고백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열심히 추정해서 딱 썼는데 막상 갔더니 야 가보니까 야 그거 아니더라. 아닌데? 네. 이러면 이제 곤란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허균이 타임머신 타고 왔더니 한문으로 썼어요. 그러면 우리 다 고쳐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 가본 다음에 저는 네. 평소에 뭐가 궁금했냐면 그 강릉 지역의 그 노래 중에 명주가라는 노래가 네, 있습니다. 네. 그 허균의 문집에도 나오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연화부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경주 총각과 강릉 처녀 사이의 그 애달픈 사랑 이야기. 네. 이게 명주가인데 그 설화가 꽤 아주 드라마틱하고 길어요. 예. 그러면 이거를 노래로 불렀을 때 어쩌면 판소리처럼 부르지 않았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야 이거 짧은 노래가 아닐 텐데 어떻게 불렀을까. 뭐 극의 형태로 불렀을까 아니면 뭐 판소리처럼 불렀을까. 그러면 그런 게 좀 밝혀지면 강릉 매화타령도 네. 야, 판소리가 꼭 전라도께 아니고 야, 강릉에도 있었대더라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 섞인 예, 얘기를 예, 좀 예. 해봅니다. 네. 이럴 때마다 타임머신이 진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옛 그래도 안 선조들이 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추정해보는 걸로 그냥 해보는. 우리는 살짝 가서 우리만 보고 오는데. 오늘 이렇게 강릉 매화타령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또 마지막 역사 스토리 이프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번 수백 년 또는 뭐 1, 2천 년 전에 그분들의 어떤 창가의 또 그 멜로디는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음으로 불렸을까 참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는 역시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곡 하나를 가정해서 멜로디를 김서영 아나운서가 불러주실 텐데요. 그 고려의 그 유리왕의 황조가 펄펄 나는 적교의 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딱 그 구절만 당시에 유리왕이 고구려의 유리왕이 어떤 음으로 그걸 읊조렸을까를 김서영 아나운서가 노래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펄펄 나는 적배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화야! 갔네. 갔어. 어딜요? 장해요? 골로 갔네. 아 이거 골로 갔네 너무. 불량식품처럼 자꾸 끌리는 이 기분은 뭐지? 이런 사이 아니잖아. 이러세요 스케치지. 예. 아, 돈이 잘